안녕하세요. MMP 미라클 플래닝 다섯 번째 강의를 진행할 전 에스더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강의를 통해 AROCK 기법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진정한 나로 살기 위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할 확률을 높일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또한 삶의 세 가지 영역으로 우리의 연간 계획과 월간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없애고 실행력과 집중력을 높여주는 주간 계획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은 실행력과 집중력뿐만 아니라 제 삶의 만족도와 생산성까지 효과적으로 높여준 방법이니 주의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오늘 강의의 목표는 첫째,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전략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실패에서 오는 자괴감을 극복하고 장기적 성장과 발전을 이루도록 정말 중요한 곳에 집중하는 방법을 학습할 것입니다. 둘째, 시간 낭비와 에너지 소모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우리의 에너지 흡혈귀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줄이고 없애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셋째, 삶의 만족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시간 관리 프레임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천적 팁과 예시들을 최대한 많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등골이 휘도록 일을 했는데도 오늘 내가 도대체 뭘 한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았는데도 막상 뒤돌아보면 허무함을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오늘은 책도 읽고 영어 공부도 해야지 라고 굳게 다짐했는데 식구들 뒤치다꺼리를 하다 보니 하루가 다 가버리지는 않았나요? 그게 바로 저의 삶이었습니다. 딱 5년 전만 하더라도 나는 매일 뭐를 하고 사는지 몰라. 등골이 쪼개질 것 같이 계속 일했는데도 뒤돌아보면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라는 푸념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자기 개발의 결과 지금은 계획하는 일, 특히 제일 지금은 계획한 일, 특히 제일 중요한 일들을 성취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켰을까요? 정답은 바로 시간 관리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리 매트릭스, 타임 매니지먼트 매트릭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 합니다. 시간 관리 매트릭스는 아이젠하워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스티븐 코비에 의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시간 관리 매트릭스는 우리에게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일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목표 달성을 제한하고 지연시키는 방해물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어서 이 방식에 따라 계획을 세우면 목표에 더 빠르고 즐겁게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며 반대로 쓸데없는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는 줄이게 됩니다. 시간 관리 매트릭스의 첫 번째 영역은 일사분면으로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주로 핵심 업무나 위기를 관리하는 활동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사분면으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입니다. 삶 속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일로 우리의 핵심 가치를 찾고 미래를 준비하고 문제를 예방하며 삶을 구조화하는 일들이 이에 속합니다. 세 번째 영역은 3, 4분면으로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주로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역을 에너지 흡혈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체력과 시간을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하는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앞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4, 4분면으로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건강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봐도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일로 채워져 있는 영역입니다. 이런 일은 쓰레기라고 생각하시고 버리고 차단하고 거부하고 없애야 할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이 네 가지의 영역을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실행해야 할 일은 제2사 분면의 일입니다.
제2사분면은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로 우리가 할 일의 우선순위 넘버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중요하고 급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들이 이에 속합니다. 가장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일들이지요. 그래서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들은 월간, 주간, 일일 플래너에 가장 먼저 써넣어야 할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럼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 활동으로는 자기 개발을 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정체성 찾기, 대면을 탐구하고 자기 인식력 기르기, 자신의 핵심 가치를 찾고 우선순위 정하기,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 장기 계획 세우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실행하는 단기 계획을 세우기, 현명한 섬김의 리더십 기르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 기르기, 매력적이고 성공하는 사람의 인성을 배우고 기르기, 위기를 예방하고 성공에 다가가기 위한 만들기,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대화법 배우기, 서로를 존중하고 세우는 인간관계 기술 익히기, 행복과 안정감을 주는 가족 만들기, 육체적, 정신적, 영적, 심리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회복하고 재충전하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적인 관계 만들기도 있죠.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예시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평가서 작성을 통해 나의 인생을 고찰하고 현주소 파악하기, 하루의 삶을 성찰하고 성공과 실패를 통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훈 얻기,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존중하며 사랑하기,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나의 비전을 재확인하고 연간, 분기별, 월간 목표 재설정하기,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나의 주간 계획을 작성하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일을 미리 계획하기, 비폭력 대화를 읽고 나의 갈등 상황을 비폭력 대화의 과정에 맞추어 저널링하기, 동기부여 영상과 강의를 듣고 정리하고 실천하기, 나의 전공 분야의 책을 읽고 강의를 통해 기술 배우기, 재정 관리와 자산 증식 방법 배우기, 재능 기부하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 걷기 운동 등의 건강 습관 기르기, 7시간에서 8시간 숙면 취하기, 점심에 파워냅 10분, 15분 자기, 한 달에 한 번 등산하기, 1년에 2번 창조 세계로 가족과 휴가 떠나기, 한 해, 한 달, 한 주의 성장을 추적하고 반성하기, 라이프 코치로부터 코칭받기, 일주일에 한 번 성장 파트너와 어카운터빌리티 톡 하기 등이 있습니다. 진짜 우선순위에 집중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집중력,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 삶의 만족감이 향상되고요.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삶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절제력과 자기 통제력이 향상됩니다. 스스로 찾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로 자기 동기부여 능력이 향상됩니다. 책임감과 충성심이 발달합니다. 대인관계 능력과 리더십이 커집니다. 비전 및 통찰력이 향상됩니다. 미리 대책을 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강화됩니다. 당연히 위기가 줄어들게 되죠. 긍정적이고 건강한 관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역량 끈기, 실행력, 성취력, 회복 탄력성, 자기효능감, 감정 조절 능력이 강화됩니다.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면 얻는 유익은 값으로 따질 수 없습니다.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들은 하루 이틀 하지 않는다고 당장 문제가 발생하거나 실패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꾸준히 성실하고 집중력 있게 해가다 보면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차별성 있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일들을 시작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별 다른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몇 달,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는 복리로 늘어나 어느새 비범한 사람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중요하고 급한 일들만 열심히 쫓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찾은 당신의 넘버원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이 중에서 이번 주 또는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은 중요하면서 급한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을 끝낸 후에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시작하고 유지해야 하며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누가 상을 주거나 매번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자기 자신과 주변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중요하나 급하지 않은 일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일을 다 제치고 제일 먼저 하지 않으면 미루고 미루다 결국은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중요하면서 급한 일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일들의 수행 여부에 따라 우리는 당장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하면 우리는 공동체나 사회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은 성적을 받고 승진과 봉급 인상 등의 보상을 받습니다. 반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책을 당하고 당합니다. 봉급이 삭감되고 강제 퇴장을 당하고 해고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부의 압력, 심연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즉각적 보상에 대한 갈망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하면서 급한 일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 열정을 불태웁니다. 우리 대부분의 성실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두 번째 우선순위를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하면서 급한 일들은 우선순위에 있어서 두 번째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 일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열심히 한다 해도 이 중요하면서 급한 일을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쌓아놓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위기 관리가 되지 않아 삶의 균형과 평화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을 제때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또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역량에 지나치도록 너무 많이 하면 위기와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결국은 탈진하게 됩니다. 날마다 위기 관리 모드로 긴박감과 초조함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중요하면서 급한 일은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양을 찾고 스스로 수위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선순위인 중요하면서 급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적인 직장 업무나 보고서 작성, 시험이나 수업 등의 막바지 준비, 마감 시간 있는 과제나 프로젝트, 중요한 회의나 업무상의 모임, 가족 등 중요한 사람의 부탁, 중요한 인물과의 갈등 해결, 위기 상황 해결 등으로 핵심 업무나 위기 관리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당장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며 장기 목표에 영향을 주고 명확한 결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예시로 들자면 이렇습니다. 영어 단어 시험 공부, 마감 직전에 보고서 제출, 고객 불만 긴급 대응, 재정 문제 해결, 부모님 병간호, 자녀의 사고 처리, 전공 과목 리포트 쓰기, 피코치들에게 뉴스레터 보내기, 라이프 코칭하기, 플래너 템플릿 고안하기, 출간 기획서 작성하기, 플래너 홍보 행사 기획하기, 마케팅 팀과 회의하기, 남편 또는 부인과 화해하기, 아이의 담임 선생님과 면담하기, 조카 결혼식에 참여하기, 아이들을 씻고 돌보는 부모의 일상적인 일과 등입니다. 중요하면서 급한 일이 많아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 증가, 체력과 정신력의 소진, 반복되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역이 커지게 되면 늘 촉박한 일정과 급박한 분위기 속에 살게 됩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와 사고에 자주 노출되어 점점 더 계획성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어 번아웃에 이르게 됩니다. 장기적인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되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흐려집니다. 이사분면에 투자할 시간이 사라지면서 또 다른 긴급 상황을 만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 영역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사분면, 즉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삶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 위기에 대비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진짜 우선순위에 집중할 때 이 영역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적당량의 중요하고 급한 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완성도를 높이면 얻게 되는 중요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즉각적인 보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입해서 성과를 끌어내면 우리는 성취감 또는 쾌감을 느끼는데 이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즉각적 보상 없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집중하고 지연된 보상을 지그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상, 특히 즉각적 보상은 지연된 보상에 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파민 분비의 주기를 짧게 하며 그 횟수도 늘려줍니다. 적당량의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배우고 그 일을 집중해서 수행하도록 동기를 유발합니다. 자신이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과 쾌감을 보상으로 경험하게 되면 처음에는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해서 하던 일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성취와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하고 급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키우는 데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의 성공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제1순위로 계획하여 꾸준히 수행하면서 동시에 그 후에 중요하고 급한 일을 성실하고 완성도 있게 해나간다면 5년에서 10년 이내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에 얼마나 다가가 있을지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이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당당히 우뚝 서게 될지 기대되고 설레이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중요하고 급한 일들은 무엇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주변에 당신을 우울하게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긍정적인 기운을 잃게 하는 사람을 보고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요즘에 흔히 저 사람 만나면 기가 빨려라고 말하게 되는 유형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다음에 모든 양상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어서 상대에 대한 우선, 배려가 없거나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 자기 자랑을 떠벌리나 상대는 무시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합니다. 자신이 쏟아놓은 불평불만에 맞장구 쳐주어야만 직성이 풀리면서 상대는 말할 틈을 주지도 않거나 자신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고 비난과 조종과 통제를 남발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타인에게 쏟아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해가 되는 행동이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관리 매트릭스의 세 번째 부류의 일이 이에 속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우리의 집중력과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갉아먹고 점차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뱀파이어 같은 일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제안드리려 합니다.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위임하거나 자동화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 일들은 대체로 우리의 사적인 또는 공적인 삶을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해 관리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일들은 우리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그렇다고 무조건 간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일들 없이는 삶이 어딘가 삐그덕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은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양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을 최소화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유한한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에너지도, 열정도, 집중력도, 건강도, 그리고 정신력과 마음의 여유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으로부터 마음의 여유까지 우리는 그것 모두를 충전하고 고갈하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들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으면서 사용하는 양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는 문제가 터지게 됩니다. 갑자기 몸과 마음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하며 관계성에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쫓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게 되는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둘째, 그 유한한 자원들을 소중하게 관리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연습할 때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가 생산하는 가치들은 늘어나고 더 많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시간을 얻게 되며 우리의 체력도 더 많이 보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정신력도 강화되며 마음의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 셋째,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은 우리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습니다. 즉,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기계나 업체에 위임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왔던 자잘하고 잡다한 일들을 누군가 대신 해줄 때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과 정신력 등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위임하는 방법을 익히고 실행하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에,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즐기는 일에, 우리 자신만의 재능과 특성을 살려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을 최소화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인 위임을 실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꼭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보다 더 잘 해내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아주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자동화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최신 기계나 기술을 빌리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자신이 탁월하고 더 잘하고 좋아하는 일로 훨씬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위임을 통해 추가로 얻게 된 경제적 보상은 다른 삶의 영역들을 풍족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자신의 신체적 건강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의 정서와 영적 성장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들은 위임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성취하게 되는데, 그와 비례하게 그들의 몸과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관계도 더 건강하고 단단해집니다. 이런 전인적 건강은 자존감과 자기 가치감을 높여주며 도전정신, 실행력, 끈기, 회복 탄력성, 자기효능감, 성취력, 감정조절 능력 등 성공에 필요한 자질들을 높여줍니다. 업무량은 줄였으나 경제적 능력은 상승했으므로 새로운 일과 만남에 도전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 경험하고 생각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물질이 확보됩니다. 생각이 확장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니 더 큰 일들을 꿈꾸고 성취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성공의 궤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성공은 점점 더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을 최소화하거나 자동화하면 이런 엄청난 가능성이 열린다니 너무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집수리, 자동차 관리, 청소, 빨래, 식사 준비 등의 집안 살림, 마당과 화단을 정리하고 가꾸는 일,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심부름이나 부탁, 개인의 성장, 직업, 중요한 관계가 얽히지 않은 이메일이나 SNS 등의 스크린 타임, 자잘하고 단순한 업무, 중요하지 않은 약속, 대부분의 대중적인 활동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보수 또는 정비 또는 유지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교류나 목표 성취에 방해가 되는 긴급 업무가 대부분이지요. 이런 일들은 모두 쓸데없고 우리 스스로 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만일 이 중에서 어떤 일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제공하는 수단이라면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지신다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마음이 안정된다면 그 선행을 통해서 누군가와 긴밀한 유대감과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 일들은 꼭 본인이 직접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좋은 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와 갈등과 긴장감이 증폭된다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성장과 발전을 저해한다면 자신과 주변인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빼앗는다면 그 일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위임하고 자동화해서 얻은 시간과 에너지로 소중한 사람들과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자기 내면을 성장시키며 자신의 꿈을 찾고 목표를 성취하며 이런 변화들을 통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중요하지 않으나 급한 일이 많아지면 생각보다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집중력은 짧아집니다. 중요한 일에 몰입하고 싶지만 자꾸만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렇게 방해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우리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그만큼 시간을 낭비하게 되며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둘째, 우리의 삶에 사건, 사고가 많이 터지게 됩니다. 사소한 업무에 밀려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니 문제가 쌓이고 심각하면 우리의 일상이 위기관리 모드로 세팅되게 됩니다. 셋째, 자기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느라 바빠서 본인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심각해지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걸 넘어 자기 감정도 통제하기 어려워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매일 제자리 걸음인 자신을 보면 우라통이 터집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과 무력감이 커져갈수록 갈등과 불만이 늘어 가정까지 불행해집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쫓다 보니 자신의 꿈은 서서히 희미해져 갑니다. 그에 따라 목표도 작아지며 계획을 세우는 일도 하찮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다 보면 어차피 내가 계획한 것에 따라 살지 못할 텐데 하며 계획의 필요와 효과를 축소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 삶의 질서가 없고 정돈되지 않다 보니 자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는커녕 자기 관리조차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인간관계도 가볍고 피상적으로 됩니다. 깊은 소통을 할 여유를 찾지 못하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화법을 배울 시간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신을 잠잠히 바라보고 돌보아 줄 시간이 없으니 당연히 적절한 경계선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이리저리 끌리고 끌려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을 돕고 기쁘게 해주려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마치 당연히 받을 것을 받았다는 태도와 무시입니다. 등골 빠지게 일하는데 막상 자신은 도태되고 무시당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딱 5년 전의 저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제 3, 4분면의 일들은 가능하면 자동화하거나 위임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닌 만큼 우리 자신의 소중한 체력과 시간을 지켜내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 자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돈을 들여 누군가에게 제 일을 위임한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저희 세 자녀에게 집안일을 위임하고 식기세척기, 식기세척기를 사용하고 챗GPT를 통해 저의 글을 미국 원어민 영어로 바꾸고 작고 사소한 위임을 실천해 왔을 뿐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현금이 없어도 겁내지 말고 위임을 시작하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우선 경제적 능력을 키우는 시스템을 만든 후에야 고용 같은 금전적 대가를 치르는 위임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인 안정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마당이 정말 큽니다. 나무도 많고 풀도 많습니다. 집에는 화단도 있고 갈드닝 박스라고 야채를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당은 정말 엉망입니다. 가시넝쿨과 이끼와 풀들이 사방을 덮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태가 자랑스럽냐고요?
아니요. 너무나 창피합니다. 사람들이 저의 삶도 이렇게 엉망이라고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럼 저희 집 내부는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을까요? 그것도 부끄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초대하면 집안꼴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참 거리껴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만 적당히 치우고 살고 있습니다. 집안을 단장하는 일은 7년 전 처음 이사 왔을 때 한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공한 사람들은 청소를 잘해야 성공의 운이 따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왜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자처했을까요? 그 이유는 저의 시간과 에너지와 돈이라는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집에서처럼 집의 안팎을 단정하게 꾸몄더라면 저에게 중요했던 삶의 변화와 성장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려놓았던 몇 가지 일들 외에도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서 풀을 뽑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한 번은 풀을 뽑다가 몇 주간 동안 허리가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며 삽질 같은 보통 남자들이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던 저는 40대 초반에 회전근개 파열이 와서 수개월 동안 한쪽 어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외, 그 외에도 욕심을 부리고 잠을 줄여가며 추운 공간에서 일을 해서 몸에 몇몇 이상 증상들이 나타났고 아직 에너지가 넘쳐야 할 나이에 기력이 급감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과일을 시키는 것은 저에게 사치였습니다. 사람을 고용해서 마당을 가꾸고 집을 수리하고 꾸미는 일은 저의 가정의 지출 우선순위에서 당연히 밀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더 많이 내려놓게 됐습니다. 자발적으로 또는 부탁에 의해 아이들이 바닥의 풀과 가시넝쿨을 제거해주면 그것에 고마워할 뿐입니다. 물론 그 진창인 집 안팎을 바라보는 저는 마음이 너무나 불편했고 속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 일들을 저의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임하거나 포기했기 때문에 얻게 된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묵상 저널링과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을 통해 저는 저의 오래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단단한 내면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과 사춘기 전보다 더 친근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싸우던 자녀들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갈등도 대화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재능을 발견하고 사용하고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꿈을 꾸는 소중한 관계들을 다양하게 맺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몸을 더 소중히 여기고 건강 증진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려 노력했던 지난 5년의 세월은 실패와 아픔과 절망이 폭풍우처럼 몰아쳤지만 지나고 보니 눈물이 나도록 행복하고 감사한 열매를 맺게 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요하지 않고 급한 일들을 끝까지 붙들고 제 몸과 마음이 망가지면서까지 기었고 해내었더라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사소한 일들에 열심을 내었더라면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가정은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가정주부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엄마는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그저 우리의 전통이 주입해주고 우리의 사회와 공동체가 판단하는 대로 생각하고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저는 자신과, 지금쯤 저 자신과 저의 가정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을지 생각만 해도 우울해집니다. 제 3, 4부면의 일들은 가능하면 자동화하거나 위임하고 최소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 꼭 필요하거나 중요한 일이 아닌 만큼 우리 자신의 소중한 체력과 시간을 지켜내는 계획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위임하고 줄여야 할 당신의 에너지 뱀파이어, 즉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은 무엇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제 사사분면은 그냥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없애버려야 할 쓰레기 같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를 천천히 파멸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 자신이나 남을 해치지 않고 중립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재미와 짜릿함을 주는 장점이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뭐 이 정도야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회색 지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우리 삶 속에서 철저히 제한하고 거절하고 제거하고 차단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활에 혼돈과 공허함을 초래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희석하며 우리가 세운 목표와 계획들로부터 서서히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질서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별 생각 없이 인생이 흐른 대로 떠내려 가다 보면 자기 가치도, 자기의 정체성도, 자기의 꿈도 세상이 강요하는 가치와 기준들에 따라 흔들리며 혼란스러워집니다. 때로는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둘째,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에 몰두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 정신적, 심리적,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비롯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삶의 영역까지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회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댓글을 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한 친구의 소식이 궁금해서 인스타그램에 잠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와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터넷의 알고리즘에 의해 여러 릴스와 광고들을 연속적으로 보게 되고 우리는 이거 기발한데? 잠깐만, 아주 잠깐만 보자. 라며 그 유혹들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면 2, 30분이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우리는 점점 더 스크린을 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가게 되고, 그래도 유익한 정보를 얻었잖아. 언젠가는 써먹을 수 있어. 라며 자신을 합리화하고 위로하곤 합니다. 그러면 자신의 영적, 인격적, 정서적 성장을 위해 책을 읽으며 자신의 삶을 고찰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대화법을 배우고 연습하는 시간을 가질 여유를 몽땅 날려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업무 시간에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서 회사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집중력과 생산성이 떨어지니 직장에서도 점점 영향력도 경쟁력도 잃어갑니다. 회사가 긴축 재정 정책을 펼칠 때 해고 1순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은 술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상의 이유를 대기도 하고 친구와의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술을 마시는 것이 왠지 멋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너무 율법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음주는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내면 소통의 저자 연세대 김주한 교수님은 오히려 술이 역효과를 가져온다고 강조합니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정서관리도 모두 전전도 피질이 활성화될 때 최고의 결과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우리의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정서가 불안해집니다. 물론 음주는 우리의 신체에도 여러 해를 초래합니다. 셋째, 많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은 상당히 유혹적이고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한번 맛을 보고, 한번 맛을 보면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더 많이, 더 깊이 빠져들고자 하는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반복적이고 비정상적인 자극에 의해 우리 뇌의 도파민의 생산과 분비에 문제가 생겨서 점점 더 큰 자극을 받아야만 뭔가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 않은 일에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와 관계없는 행사나 일, 나와 관계없는 인간관계,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일, 나의 강점이 아닌 나의 약점을 드러내고 강화시키는 일이나 관계, 나의 가치를 짓밟고 무시하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가학적인 관계나 생각, 감정적이고 언어적이고 신체적인 학대가 일어나는 관계, 지나친 소비 생활, 성장과 회복 등의 발전적 목적이 아닌 타인에게 자랑하기 위한 여행, 건강하지 않은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유튜브 방송 등의 스크린 타임, 술자리, 도박 등 중독성이 있는 활동이나 약물 복용, 부적절한 관계, 불안감을 조장하는 대부분의 뉴스, 정크 이메일이나 대부분의 SNS 활동, 험담 등 파괴적인 활동을 하는 모임, 일상생활이나 계획의 실행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활동 등입니다.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면 할수록 도태되고 무능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책임감과 자기 조절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절제한 생활로 건강의 상실이나 경제적 위기 등의 문제가 늘어갑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면 가족, 타인 또는 기관으로부터의 경제적 도움에 의지하게 됩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과 불안한 미래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분노 조절 장애나 정신적 질환을 겪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니 건강하지 않거나 파괴적인 인간관계에 빠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파괴적인 습관대로 반응하는 삶의 방식이 굳어지면 끈질긴 의지와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없다면 실패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자신과 타인을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쓰레기, 즉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을 버리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당신이 즐겨하는 뭐 이것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무엇부터 차단하고 제거해 가시겠습니까? 어떤 전략과 전술을 사용하시겠습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적용할 때는 다음의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첫째, 매일 해야 할 일을 4가지 4분면으로 나누세요. 둘째, 이 4분면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실천해 주도적이고 집중적인 하루를 보내세요. 셋째, 3, 4분면의 유지 관리 업무는 최대한 자동화하거나 위임하여 시간 낭비를 줄이세요. 넷째, 1, 4분면의 핵심 업무의 가지수를 줄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소수의 핵심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세요. 다섯째, 4, 4분면에 낭비되는 시간을 없애고 방해 요소를 차단해서 집중력을 높이세요. 이 매트릭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젠하워의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삶을 규모 있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미라클 메이커 플래너의 주간 계획표에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적용했습니다. 매주 시간 관리 매트릭스에 의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다 보니 하나하나 작은 성취들이 쌓여 어느새 이렇게 MMP 미라클 플래닝 프로그램을 만들어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저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규모 있는 삶과 성취하는 삶을 원했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했으나 실행력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마흔이 가까이 되면서 저의 자괴감은 점점 쌓여만 갔습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학교에 등록하고 비싼 값을 치루어야만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 이러한 저를 변화시킬 수 없어서 좌절과 절망감이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성장에 대한 욕구는 큰 사람인데 항상 누군가에 이끌리고 강요받아야만 성장할 수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제 판단에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저는 부지런했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의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그 간단한 진리를 알지 못했지요. 저희 매일 저의 소중한 체력과 시간을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에 허비하다 보니 과도한 노동으로 인해 등이 쪼개지는 고통 속에서도 성취감이나 삶의 만족도가 너무 낮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경제적인 이윤 같은 가시적 보상을 받을 수 없었기에 심리적 고통이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실천할수록 저의 실행력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한 시간이 극적으로 늘어났고 실질적인 성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기적인 비전의 현실이 점점 더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의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며 제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이 발전됨에 따라 리더십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제 삶은 더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고 삶의 만족도도 훨씬 더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효과가 증명된 자기 개발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게 된 것이 저에게 대단한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꿈도 이 시간 관리 매트릭스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둘 펼쳐지길 소망하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